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늘의 공부할 내용은요. 음, 제가 유튜브 알고리즘에서 유패로 결정이 되어 있어서 조회수가 안 나오지만 뭐 상관없습니다. 저는 기록입니다. 기록을 해놓고 나중에 지금 당장 싫다고 해도 싫어요 눌러도 나중에 와서 봐보세요. 제가 그 검찰이 날라갔다라는 영상을 찍어놓으니까 제 영상이 거의 대부분 90% 이상이거든요. 좋아요가요. 근데 80%도 안 돼. 근데 그거는 감정의 영역이 아니고 저는 그냥 단지 최고 효율 신에 입각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유니버셜 시스템 신께서 말씀하시는 게 무엇이냐, 왜 그대로 갈 수밖에 없느냐, 그쪽으로 가냐, 신과 그 다음에 신을 바로 말씀드리는 게 L1이에요. 설계자들이죠. 예. 왜 그 결론으로 갈 수밖에 없는지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냥 이성적으로 자연의 이치를 설명하는 것 뿐이거든요. 그러니까 싫어요 누를 필요 없이 나중에 와갖고 보면 되지. 한 10년 뒤에 딱 보니까 어우 네 말이 맞았네 이렇게 하면 돼요. 자, 철밥통 성역이 무너진다. 우리나라에는 과거에 성역이 존재했어요. 감히 손댈 수 없는 의료계, 검찰, 재벌, 뭐 가문의 영예 막 이런 식으로 성역들이 존재했어요. 왜냐? 권력이 중심돼 있어. 권력 중심이었어요. 근데 지금은 어떻게 변하고 있냐면 기능, 효율, 기능과 효율 중심으로 개편이 되고 있습니다. 효율, 경쟁, 투명성, 공정성, 자본 이러한 것들로 변화가 되고 있어요. 지금 현재 지금요. 검색을 한번 해보세요. 네 말을 맞나 뭐 틀리나 뭐 이런 거는 따질 필요도 없이 사회적으로 우리 국가가 어떻게 변화되고 있는가를 추세를 보는 거예요. 이 사람들의 권위를 어떻게 해체가고 있나 그 과정이 뚜렷하게 관찰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건 너 생각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그래도 좋습니다. 나중에 다시 한번 평가해 주시기를 바랄 뿐입니다. 자, 의대는 집단 행동을 해가지고 모든 결정을 무산시켜 왔어요. 지금까지요. 그리고 법의 판단도 우리가 막 다 증명해야 하고 굉장히 불리한 점이 많았어요. 일반인들이요. 예, 그런데 지금은 의사가 공급이 부족하면 그래 그럼 정원을 확대해 줄게. 싫다 다 나가. 사태가 벌어진 것입니다. 그런데 이번엔 봐주지 않죠. 그냥 막 철퇴를 막 때리고 있습니다. 옛날에 의료소송 걸면요. 절대로 환자한테 유리한 판결이 거의 나오지 않았어요. 그 불법 행위조차도 환자들이 전부 증명해야 되는 그러한 시스템이었어요. 그런데 지금은 빵빵 터지고 있습니다. 막 몇 억씩 막 터지고 막 이렇게 물어줘라 막 이렇게 판결이 나오고 있어요. 그거는 이거조차도 지금 바뀌고 있다라는 얘기인데요. 정원 확대하면서 한번 흔들어 놨죠. 그리고 PA 간호사 법제화 해가지고 일부 영역 오직 의사들만 다룰 수 있는 일부 영역을 다른 직군으로 전부 분산시켜 놔서 이거를 아예 법으로 만들어 놔 버렸습니다. 그래서 독점권에 균열이 가기 시작한 것입니다. 자, 그리고 그 다음에 검사는 국가사정기구가 해체와 분산되는 그 과정이 철대를 맞은 게 뭐냐면요. 위상이 변화됐어요. 그게 무엇이냐면 감수완박으로 검찰 수사권이 완전히 박탈되었습니다. 게다가 그 수사는 누가 대신하냐? 경찰과 공수처로 분산이 되었어요. 그리고 나머지 부분은 민간 로펌으로 바뀌었습니다. 대형 로펌, 변호사들이 변호사 시장으로 옮겨져 가고 있어요, 지금. 현재. 그래서 민간 로펌으로 권력이 이동되고 있습니다. 근데 왜 그러면 이동이 되고 있으면 이 민간 로펌이 왜 그럼 권력을 갖고 있냐? 그거는 효율성에서
효율성에서 인간은 내 돈을 위해서 노력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검찰이라는 곳은 조직, 국가 조직에서 월급을 받는 거예요. 그런데 민간 노펌으로 이동을 하면 난 개인적으로 돈 벌 거야. 내가 열심히 싸워갖고 돈을 벌 거야. 효율성 유니버셜 시스템 신의 입장에서 봤을 땐 이쪽이 효율적으로 인간이 최선을 다할 수 있는 그 부분이 민간 로펌이 가장 적합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쪽으로 점점점 이동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을 읽은 것뿐이지 내가 그거를 찬성한다 만다 뭐 이런 거가 아니에요. 근데 자 여기 밑에서 이제 얘기를 하겠지만 그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대형 로펌으로 변호사 시장으로 옮겨간다. 그것을 읽은 것뿐입니다. 자, 재벌이나 뭐 가문의 영광들, 뭐 정치권의 뭐 후손들 막 이렇게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도 상속세나 뭐 지배구조 이런 것들을 해체해 가지고 지분을 매각하거나 뭐 담보를 제공하거나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이 경영권을 지키기 위해서 3분의 2, 66.6%를 넘어야 됩니다. 경영권을 지키려면 그렇습니다. 그런데 상속세 자체가 너무나 빵빵하게 나오다 보니까 누구에게나 공평하게 상속세 그 원칙을 적용시키는 거죠. 그러면 경영권 세습이 불가능해집니다. 가문의 후광이 리스크가 되고 있어요. 이제 앞으로 이거를 보면 뭘 할 수 있냐면 재벌들끼리 결혼하는 문화가 사라지게 됩니다. 왜냐? 이 사람이 고립되지 않고서는 너가 처가덕을 볼 수가 있어? 그래? 그러면 그거를 잘라야지. 이혼하거나 부모님한테 사고가 생긴 거나 그렇게 해 가지고라도 어떻게든 이 사람이 도움받을 수 있는 곳이 없어져야 되기 때문에 뭐 일종의 길들이기죠. 거기에 놓이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지나가는 시대의 흐름을 읽을 뿐이에요. 저한테 개인적인 감정을 실을 필요는 없습니다. 요렇게 되지 않겠나 하고 예측을 하는 것입니다. 자, 이거는 무슨 이야기냐면 신께서 우리에게 질문을 던진 거예요. 너는 지금까지 무엇을 숭배했니? 예전에는 왕을 숭배를 했어요. 조선시대까지는 왕을 숭배했고 지금도 공산주의 국가나 이런 데서는 왕에 해당되는 지배자, 통치권자를 신처럼 그렇게 여기는 현상들이 아직도 남아 있습니다. 미개한 문화죠. 그런데 이제 시대가 바뀌면서 다른 사람들이 그 자리를 차지한 거예요. 가문의 영예랄지 재벌이랄지 막 이렇게 그런데 우리 사람들이 항상 어떤 착각을 하냐면 그 사람과 나를 동일시해요. 만약에 뭐 대통령이다 그러면 대통령을 나 자신과 동일시해가지고 그 사람과 나를 분리해서 생각하는 것 자체를 좀 잘 못합니다. 사람들이요. 근데 너가 지금까지 뭘 숭배했어? 왕도 아니고 신도 아니고 너가 지금까지 숭배해온 사람들이 지금 뭘 했어? 부패, 비선실세, 국정농단, 뇌물수수, 부정축제 이러한 것들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전 세계에서 이 사람들이 쫓겨날 때 이게 다 밝혀져가지고 쫓겨날 때 막 비행기 타고 막 돈 가방에다 싸서 비행기 타고 도망가다가 잡히고 구테타 일어나갖고 잡히고 외국으로 망명 신청해가지고 조용히 숨어서 살고 있고 막 이러한 일들이 전 세계적으로 다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의 민낯을 여러분들한테 철저히 까주었어요. L1이 L1, 1, 2, 3, 4가 그 모든 민낯을 닦아주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아직도 요게 밝혀졌는데도 불구하고 숭배를 하고 있어요. 사람을. 참 어리석은 일이 아닐까요?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 읽어드린 것입니다. 완전히 정신적인 충격이 어마어마하죠? 자, 오늘도 공부하시는데 도움 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